그러니까 나의 영상을 저기 미국의 워싱턴에 살고 있는 찰스가 봤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10원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70원에서 이제 80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환율하고 그다음에 광고 단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은 구글의 유튜브 마케팅 전략과 유튜버와 배분하는 광고 수익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튜브 한 달 평균 시청 시간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6.5시간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시청이 이제는 TV를 보는 것처럼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죠.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서 승객들이 무엇을 보고 있나 하고 한번 싹 들러보기만 해도 아마 유튜브의 위력을 실감할 거예요. 저도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이제는 유튜브부터 먼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를 검색했었는데 말이죠. 구글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인 유튜브를 2006년도에 약 2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현재 유튜브 기업 가치는 약 20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수 당시에는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고전을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뭐 전세계 동영상 시장에 절대 강자로 이제 확고히 자리를 잡았죠. 자, 구글이 야후 등의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시장에 1등으로 올라서게 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린 철학으로서의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바로 애드센스라는 수익 배분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존 경쟁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차별화 전략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검색 엔진에 집중을 하고 사용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드센스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을 보면은 광고가 아예 없잖아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얘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그런데 원하는 검색어를 넣으면 관련 광고가 이렇게 우측에 쫙 나오고 있죠. 구글의 철학은 광고로 인해서 검색에 방해를 받는다면 구글 검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구글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구글은 네이버가 하듯이 메인 페이지에 광고를 붙이지 않고도 세계 최고의 광고 매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티스토리라든지 블로그 같은 웹사이트 소유자가 애드센스에 가입을 하고 이용자가 소유자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하게 되죠. 자, 구글은 그렇게 적립된 광고비를 웹사이트 제작자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티스토리라든지 블로그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우측이나 이 상단에 보면 이제 배너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전략인지 구글, 애드센스와 네이버 등의 광고 등과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글 유튜브는 회원들, 즉 유튜버에게 나는 광고주들에게서 이만큼의 광고를 따왔어. 그래서 너희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광고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 그래서 시청자들이 너의 콘텐츠에서 이 광고를 보면 여기서 발생된 광고 수익을 너와 나눌게.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 운영자, 그 블로거 등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부 우르르 구글로 다 몰려간 것이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은 정반대죠. 자, 이런 포털 사이트들은 메인 화면에 일정한 공간을 광고 공간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털 사이트에는 접속을 하게 되면 검색도 하기 전에 바로 메인에서 바로 이제 광고와 맞닥뜨리게 되죠. 이것은 광고주에게 나는 이만큼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러니 광고주 네가 돈 주고 내게서 이 공간을 사가. 이런 식이죠. 이런 걸 봤을 때 구글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죠. 자, 이러한 방식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튜버들 간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려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양질의 컨텐츠를 보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또 이제 시청자를 유인하게 되는 선순환 고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자, 구글은 앞으로의 시대는 1인 브랜드, 즉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감지하고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인 이 유튜브를 인수하게 됩니다. 애드센스에서 확인된 수익 창출 시스템을 접목시키기에는 유튜브가 딱 최적이라고 본 것이죠. 세상은 이런 신생 기업을 구글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의 미래 전략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유튜브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의 수익 배분 비율 원칙은 55대 45입니다.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가 55를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구글이 45의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게 되죠. 유튜브 수익의 55%에서 만약에 타인의 저작권이 들어가 있다, 이 경우에는 또 이 원 저작권자와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튜버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아주 미미하죠. 자, 그래서 저작권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수익성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노래나 어떤 연주, 이미 기존에 발표된 곡을 커버해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 같은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 원 저작권자가 유튜버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아지겠죠. 광고 수익은 조회수 1회당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회당 10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광고가 분야에 따라서 클릭된 광고의 그 수익금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조회수가 아무리 많아도 해당 영상에 붙는 광고의 단가가 낮으면 수익도 같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조회수하고 수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광고비는 광고주들의 입찰, 경매에 따라서 결정된 단가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메이크업이라든지 의류 광고 등은 서로 광고를 내보내려는 그 광고주 간의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다른 것보다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되죠. 자, 이런 구조 때문에 1회 조회당 수익 배분 단가도 다른 광고에 비해서 높아지게 된 것이죠.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도 광고주들끼리의 경매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키워드에 따라서 광고비의 그 단가가 다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사용자가 보는 한국 광고하고 미국, 유럽 등에서 보는 광고는 단가가 달라요. 자, 미국에서 한국 유튜브의 광고를 보는 경우에는 한국의 7배에서 8배 정도 더 높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영상을 저기 미국의 워싱턴에 살고 있는 찰스가 봤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10원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70원에서 이제 80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환율하고 그다음에 광고 단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의 콘텐츠를 보게 되면 광고가 시작되고 이제 5초가 경과가 되면 이제 광고를 건너뛰기 할 수 있다, 즉 스킵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바로 클릭하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일단 5초가 경과 후 짧은 광고의 경우 최하 3초에서 5초 이상은 봐줘야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초를 경과해서도 광고를 본다는 것은 접속자가 이 광고에 흥미와 관심이 있어서 광고를 봤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광고 효과가 발생했다 하고 이제 간주하는 것이죠. 2분 이상의 긴 광고 같은 경우는 30초 이상을 이제 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광고를 끝까지 봐야지만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5초 광고를 바로 건너뛰게 하지 않고 일정 시간, 말씀드린 대로 3초에서 5초 이상이 경과가 되면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 광고를 끝까지 봐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글에서는 업로드된 영상의 성격,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시청자의 성별, 그리고 평균 연령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성향 같은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알맞은 광고를 붙이게 되죠. 바로 AI의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광고가 자동으로 이제 배분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상의 성격과 정체가 모호해서 도저히 적합한 광고를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같은 이런 공익 광고가 나가게 되죠. 자, 공익 광고의 경우에는 아무리 조회수가 많아도 광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이러한 그 광고 배분 시스템을 무자르듯이 제가 명쾌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글은 유튜브에 광고를 보는 시청자의 성별, 나이, 취향에 따른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또 사업 전략을 수립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취미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더 의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원 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료를 공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즉 유튜버가 아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